오늘은 동생을 위한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는 언니를 처리한 사연인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 결혼 2년차 유부녀입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아직도 일을 하고 계세요. 저에게는 언니 하나가 있습니다. 언니는 일찍 결혼했다가 아이 하나 낳고 이혼한 후 현재의 형부를 만나 재혼해서 아이 둘을 더 낳고 살고 있어요. 얼마 전 언니와 절연하게 됐네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잘 모르겠어요. 언니와는 5살 차이가 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나가시면 언니와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학교 갔다 와서 부모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언니랑 동네 친구들과 놀다가 부모님 들어오시면 같이 저녁 먹고 자고 그랬죠. 놀 때면 보통 언니가 친구들과 노는 것에 제가 끼워져 있었고, 언니는 그런 상황에서 저를 놀리곤 했어요. 그 놀림을 감수해야 언니와 언니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것들인데 말이에요. 흘장난을 하다가 얼굴이 좀 더러워졌다거나, 뛰어놀다 치마가 올라가 팬티가 살짝 보였다거나 하는 사소한 것들이 놀림거리였습니다. 그때는 창피하고 속상했지만 웃어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와는 종종 싸우기도 했는데 거의 일방적으로 제가 맞았습니다. 5살 차이에다 체격 차이도 많이 났거든요. 언니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뚱뚱한 편이고 저는 마른 편이라 더 힘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는 건 불가능했죠. 학교 다녀와서 가방을 아무 데나 뒀다거나 숙제 공책에 글씨를 못 썼다거나 밥 풀리고 먹는다고 맞은 적도 있어요. 정말 별것도 아닌 일로 많이 맞았습니다.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3살 차이 형제는 치고받고 싸워도 5살 차이는 아예 계급이 다르죠. 그런데도 그렇게 맞고 자랐어요. 또 기억나는 게 교회에 잘생기고 인기 많은 동갑내기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저를 친동생처럼 잘 챙겨줬어요. 중학생이 되어서도 예뻐해줬는데 어느 날 언니가 저한테 교회에서 걸레같이 꼬리치고 다닌다며 막 뭐라 한 적이 있었죠.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해서 엄마가 저에게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오빠 외에 다른 교회 남자아이들과 얘기해본 적도 별로 없었고 조용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난 그렇게 남자들한테 꼬리치고 다닌 적 없다고 했더니 정말 죽도록 맞았어요. 사춘기 중학생 시절 외모에 신경 쓸 때인데 얼굴 여기저기 멍이 들 정도로 맞으니 반항심도 들고 그때부터 언니와는 거의 말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묻는 말에만 대답했죠.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납니다. 시간이 흘러 언니는 첫 번째 형부와 결혼했고 조카가 태어났어요. 언니 부부는 맞벌이였기에 아빠가 조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언니가 퇴근 후 데려갔죠. 그때도 언니랑은 친하지 않았지만 조카는 너무 예뻤어요. 학교 끝나고 오면 조카랑 많이 놀고 밥도 제가 먹였어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김치도 잘 먹고 제가 주는 밥도 잘 받아먹는 게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후 언니는 형부가 바람이 나서 이혼했고 1년쯤 지나 지금의 형부를 만나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어요. 저도 오랜 연애 끝에 작년에 결혼했어요. 얼마 전 언니랑 톡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뜬금없이 언니가 자기 대학을 동생을 위해 포기했었다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 자기가 20살 때 동생인 나를 위해 대학은 포기하고 양보한 거다. 그게 한이 된다고요. 너무 황당했어요. 우리 집이 그때 대학 등록금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집도 아니었고 저랑 언니는 5살 차이라 같은 시기에 대학을 다닐 수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게 말이 되냐. 그냥 언니가 공부를 안 해서 갈 대학이 없었고 그래서 취직한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그러자 언니는 자기는 언니로서 희생했는데 동생이 몰라줘서 서운하다며 화를 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강하게 나와서 혹시 내가 몰랐던 게 있나 싶어 엄마한테 전화해서 언니가 대학 갈 때 형편이 안 돼서 못 간 거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그런 거 전혀 없다. 오히려 언니가 그냥 빨리 돈 벌고 시집 가겠다고 해서 전문대라도 가라고 했는데도 본인이 안 갔다고 하셨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어릴 때부터 저를 괴롭히고 교회 오빠가 절 예뻐한다고 걸레라며 두들겨 패기까지 했던 언니가 이제 와서 자기가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다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신랑에게 다 털어놨습니다. 사실 신랑도 우리 언니가 만나기만 하면 신랑을 무시하고 놀려서 감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신랑 직업도 좋고 시댁도 부자라 질투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얼마 후 친정에서 언니네 가족과 만났는데 언니가 또 자기가 대학을 동생을 위해 포기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신랑이 발끈해서 처형,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어요. 언니는 무슨 거짓말이냐. 자기가 그렇게 희생했는데 아무도 몰라준다며 울면서 신세한탄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어쩌지 못하고 계셨고요.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동생 밥 먹이고 돌봐주고 엄마처럼 키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무도 그 공을 인정 안 해준다고 했어요. 당황한 저를 대신해 신랑이 조곤조곤 말했습니다. 언니는 어려서부터 동네 아이들과 한편이 되어 동생을 왕따시켰고 교회 오빠가 동생 예뻐한다고 걸레라고 욕하며 폭행까지 했고 지금 울면서 동생을 위해 희생한 척하려 하는 건 되도 않는 눈물쇼다. 그러자 언니가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신랑에게 쌍욕을 퍼부었고 아빠가 제부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라 며 언니를 혼냈습니다. 결국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저희 부부는 친정에서 나와 집으로 왔어요. 나오는 길에 언니가 다신 보지 말고 살자며 난리를 쳤고 신랑은 정신 차리고 정신 들면 동생한테 사과해라. 거짓 희생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신랑이 물 흐르듯 이야기하는 걸 들으며 언니는 당황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이제 정말 언니와는 연락하고 싶지도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언니의 거짓말에 대꾸도 못하던 저를 대신해 확실하게 말해준 신랑이 듬직하고 고맙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시 왕래할 일이 생기긴 하겠죠. 그때쯤엔 저도 마음이 풀릴 수 있을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